스마트폰 판매량이 13억대 선까지 후퇴했던 2020년 무섭게 성장하던 화웨이가 미중 무역 갈등 여파로 추락하고 샤오미와 애플이 반등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 이 추세선이 어떻게 그려질지 여러분들 각자 머릿속에 그리고 계신 그림이 있겠지만 우선 자연스럽게 스포트라이트는 두 기업에게 집중되고 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기업 중 올해 우리가 스마트폰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살펴볼 이야기들은 아마 이 기업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2021년의 애플과 애플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국 기업들과의 역학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OLED 도입을 미루고 또 미루어온 애플이지만 OLED가 하이엔드 스마트폰을 정의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립되면서 더 이상 OLED의 채용을 미룰 수 없게 되었죠. 애플은 아이폰 X을 기점으로 드디어 OLED를 도입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OLED 공급자들 중에서 애플이 제시한 품질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또 한국의 두 디스플레이 기업에 의존하는 애플의 디스플레이 공급망이 만들어졌죠. 여기에 작년 아이폰 12 시리즈가 역대급 흥행을 하고 올해도 아이폰 13에 대한 애플의 초도 수주 물량이 예전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들려오게 되면서 한국의 두 디스플레이 기업의 2021년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조심해야 할 점들 지난 에피소드를 통해서 정리한 바 있죠. 작년 한 해 아이폰 12를 향해 불어온 상승 효과들을 염두에 두면 오히려 3, 4분기 때에는 판매 수량 자체는 다소 감소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염두에 두면 좋겠고, 반대로 최근 불고 있는 이 반도체 쇼티지 사태로 인해 애플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품 수급 시 우선적으로 더 많은 수량을 수주 넣고 있다는 점을 함께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올해 등장하게 될 4개의 아이폰 모델 중 프로와 프로맥스는 확실히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략 납품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2개의 모델 중 일부가 이 LG 디스플레이의 몫이 되겠죠. 따라서 새로운 아이폰이 얼마나 흥행하게 될지, 그리고 이 모델들 중 어떤 모델이 더 많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지가 2개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한국의 두 디스플레이 기업을 넘어 애플의 이 디스플레이 공급망에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미 BOE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신 분들 계시죠? 과거 LCD 시장에 공멸을 가져올 뻔했던 이름, 지금은 OLED 시장을 향해 손을 뻗어오고 있습니다. BOE는 이미 2017년부터 청두에 위치한 이 B7 팹에서 플렉서블 OLED 패널을 생산해왔죠. 당시 캐파가 월 3만 장 수준으로 환산해보면 대략적으로 약 4천만 대 수준의 스마트폰 패널을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규모도 적지 않았고 품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술과 생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진 BOE는 계속해 추가 팹 투자를 계획했고, 2019년 3월이 되어서는 면양에 애플 전용 라인이 포함된 B11 팹까지 가동하게 됩니다. B7이 가동된 이후 3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종식 쌓인 노하우에 최신 설비로 가동되는 B11 팹, 여기서 만들어지는 추가 32,000장의 캐파, 당시 자료들을 읽던 제 머릿속에 스쳤던 이 위기감이 생생히 떠오르는 오늘인데요. 언제든지 애플이 마음만 먹는다면 BOE를 가세시킨 이 3자 공급망 속에서 이 공급 가격 하락을 계속해 유도해가면서 애플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2019년 마침내 애플은 BOE를 그들의 디스플레이 공급망에 추가하게 되죠. 하지만 해당 시나리오는 누구보다 안정적인 OLED 디스플레이 공급망 확보에 열을 올려야 하는 당사자 이 애플에 의해 무산되었는데요. 애플은 공급망 선정 이후 진행된 이 품질 테스트에서 번번이 BOE를 탈락시켰습니다. 추가 투자를 통해 충분한 생산 설비까지 완공했던 BOE였지만 아이폰 12 납품의 마지노선처럼 여겨지던 2020년 3분기에서마저 품질 테스트에서 탈락하게 되는데요.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수율 문제가 가장 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야기를 통해 국내 두 디스플레이 기업과 중국을 비롯한 이 후발 주자들과의 기술 격차가 아직까지는 확고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애플의 서플라이 체인 관리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던 사건이었죠. 우선 현재 이 BOE와 관련한 이야기들의 중간 결론은 그 이후에 일단은 이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것인데, 이후 BOE는 우선적으로 수율이 확보된 이 B7 공장에서 패널을 생산하고 B11에서 모듈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간신히 막차를 탄 것이죠. 현재까지 알려진 바를 정리해보면 BOE는 아이폰 12의 리퍼용 디스플레이의 공급을 맡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고민이 앞서는데요. 어쨌든 간에 BOE가 막차를 탔고, 그럼 이제 결국은 BOE와 우리나라의 두 디스플레이 기업이 이 애플의 수주분을 나눠 갖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 이 부분과 관련해 등장하게 될 이야기가 애플의 고주사율 디스플레이 적용 소식입니다. 애플에게 있어 2018년이 OLED 도입기였고 2020년이 OLED 전환기였다면 2021년 아이폰의 디스플레이에 관련한 핵심 의제는 주사율 상향입니다. 지금 초당 60번 화면을 보여주는 이 아이폰의 주사율을 상향시켜 초당
120번 화면을 보여주면서 더 부드럽고 생동감 있는 디스플레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안드로이드 진영 제조사들은 일찌감치 90Hz, 120Hz, 간혹 배에 이르는 주사율을 가진 스마트폰을 출시해왔습니다. 2020년 2분기에 이르러서는 이미 이러한 이 고주사율 스마트폰의 비중이 8%까지 상승한 상황이죠. 하지만 애플이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애플 유저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120Hz의 주사율을 가진 스마트폰 출시가 아니라 120Hz의 주사율을 가진 아이폰의 출시죠. 말장난 같지만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표상에 등장하는 이 고주사율 스마트폰을 사용하신 분들은 대부분 겪은 내용들이겠지만 주사율을 60에서 90, 120으로 올려서 작동시키면 배터리가 눈에 띄게 빠르게 소모됩니다. 이런 이유로 애플은 이미 다른 진영들은 이 고주사율 스마트폰을 출시한 상황에서도 2020년 아이폰 12에서마저 해당 기능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드디어 올해 출시된 아이폰에서는 이 고주사율 기능을 채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인데요. 핵심은 이 전력 소비 문제에 대한 조금 더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LTPO입니다. 우선 LTPO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모두 아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패널은 기본적으로 TFT를 통해 동작합니다. 여기 바로 이 부분이죠. 간단히 설명하면 이 전류의 세기를 조절해서 픽셀들을 컨트롤하는 것인데 마치 전구의 스위치처럼 혹은 수도관의 밸브처럼 전류의 흐름을 조절해 픽셀을 컨트롤하는 것이죠. LCD에서는 액정을 회전시키면서 또 OLED에서는 서브 픽셀의 발광량을 조절하면서 이 디스플레이가 이 TFT를 통해 동작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와 관련해 집중해 볼 부분은 이 TFT의 진화 과정인데요. 과거에는 아몰포스 실리콘이라고 해서 만들기도 쉽고 가격도 저렴한 방식의 TFT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전자이동성이죠. 이 디스플레이 화소수가 엄청난 숫자로 증가하게 되면서 아몰포스 실리콘의 속도로는 픽셀들을 제대로 컨트롤해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답을 찾아 발전해 나간 것이 LTPS 저온 폴리실리콘과 옥사이드 TFT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이 두 방식의 장단점입니다. LTPS는 전자이동도가 아주 훌륭하지만 균일도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반대로 옥사이드는 전자이동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균일도를 유지하기가 용이하죠. 그런 이유로 대략적으로 LTPS는 스마트폰과 같은 소형 디스플레이에 옥사이드는 모니터나 TV와 같은 중대형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면서 분명한 각자의 영역에서 사용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대략적인 이 TFT에 대한 설명이 끝난 것 같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와 관련해 이 두 방식의 중요한 차이점을 꼽자면 누설 전류에 대한 부분인데 LTPS의 경우는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약간의 누설 전류가 존재합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수압이 매우 좋고 물이 빨리 흐르지만 수도꼭지를 꼭 잠궈도 물이 약간씩 새는 그런 단점을 가진 밸브라고 하면 반대로 옥사이드는 속도가 조금 느리고 이 설비의 크기가 조금 크지만 물을 잠그면 새는 부분 없이 꽉 잠기게 됩니다.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지 대략 짐작이 가시나요? 앞서 LTPS는 중소형 디스플레이에 사용되고 옥사이드는 대형 디스플레이에 주로 활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맞습니다. 현세대 대부분의 OLED 스마트폰 패널이 모두 이 LTPS 방식으로 구동됩니다. 그런데 전류가 조금씩 새는 이 LTPS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서 또 주사율을 높이게 되면 전력 소모가 극심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지금 물이 계속 새는 이 수도 밸브에 옥사이드 밸브를 함께 사용하게 되면 어떨까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LTPO가 등장할 시간입니다. LTPS에 옥사이드 TFT를 합쳐 서로의 장점을 취한 하이브리드 TFT, 이 LTPO를 사용하게 되면 구동 전력이 20% 수준 감소하기 때문에 고주사율을 구현하면서 발생하는 이 디스플레이의 전력 소모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져 LTPO 패널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변 주사율 기능이 더해집니다. 삼성에서는 어댑티브 프리퀀시라는 기술로 설명하고 애플에서는 프로모션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는데 상황에 따라 정지 화면에서는 주사율을 낮추고 화면이 움직일 때는 주사율을 올려서 고주사율 디스플레이의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여기에 마지막으로 배터리의 용량 혹은 효율을 최대한으로 증가시키게 되면 애플이 고주사율 스마트폰 시대를 위해 준비한 모범 답안이 만들어집니다. 애플은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앞서 등장한 프로모션 기술은 물론이고 주인공인 이 LTPO 기술 역시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기술이 아닌 애플의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제조업 기반의 시장에서 핵심 부품인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제조 역량이 거의 전무한 애플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장을 관리해 나가고 오랜 시간 동안 시장의 유력 진영으로 군림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들. 과거의 공급망 관리가 시장에 놓여진 조건들을 두고 어떻게 하면 최적의 가능성을 뽑아낼 수 있는지에 집중해왔다면 애플은 능동적으로 공급자 시장에 개입해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애플의 능동적 시장 참여의 예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LCD 패권 싸움에 밀려 도태된
JDI에 자금을 수혈하고 후에 생존에 성공한 JDI가 LG 디스플레이에 의존하던 애플워치용 OLED 공급망에 가세해 애플의 공급망을 강화한 예가 대표적인데요. 이제 애플은 여기서 다시 한 단계 더 발전해 LTPO와 같이 시대전환기 핵심 키워드가 되는 기술들을 직접 개발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맥북과 아이맥 등과 같이 이 중형 패널을 만들 경우 이 OLED 패널 생산량이 극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이 공급망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 장치로 이미 애플은 미니 LED라는 대안을 가지고 있고 VR 그리고 마이크로 LED와 같은 차세대의 이 디스플레이 시장의 분점 역할을 할 기술들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애플의 연구실에서 준비되고 있는 중이죠. 속도가 생명인 IT 시장에 가장 빠른 것보다 더 근원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하루. 원서 속에 등장하던 고루한 예들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의 서플라이 체인 관리의 진수를 바로 오늘날 애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옥사이드가 LTPS보다 조금 더 크기가 크기 때문에 동일 조건이면 화소수가 조금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점 정도까지 정리하고 이 LTPO OLED 패널의 경우 이미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워치를 통해 애플에 납품한 지가 오래되었고 삼성전자 역시 노트 20에 적용하면서 한국의 두 디스플레이 기업이 모두 이 생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 함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BOE를 비롯한 다른 OLED 진영은 관련 역량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애플의 LTPO 패널 도입은 일종의 진입장벽 을 다시 한번 형성해준 셈이죠. 이 LTPO 도입과 함께 예전 Y옥타 에피소드에서 다룬 터치 일체형 방식 패널이 도입되는 새로운 아이폰부터 애플 디스플레이 공급망은 다시 한번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한국의 두 디스플레이 기업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재편될 전망입니다. 애플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께도 올해 새로운 아이폰의 판매 실적, BOE의 패널 공급 성공 여부는 꽤나 주목해볼 만한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 기업들이 가진 OLED 패권, OLED 초격차가 계속해 이어지길 기원하며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